자, 우리 계속 이제 시작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뭘 봤습니까? 소청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 들어갈게요. 자, 경직법에 가면 이건 뭐 여러분들이 틀릴 만한 문제가 아니죠. 바로 가시면 의무동행은 몇 시간? 6시간 초과할 수 없죠. 뭐 이건 제가 뭐 따로 안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 공부할 때 경직법은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 자, 어떤 거 조심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가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 있죠. 이거를 바꾸는 문제가 참 많거든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부분은 누가 할 수 있다? 경찰관이 할 수 있죠. 근데 경찰관이 아니고 경찰로가 관서의 장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경찰청장. 경찰청장이 할 수 있는 게 또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경찰청장이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해야 되는 게. 이런 것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경직법은 더 자세한 것은 대통령으로 정한다와 행안부로 정한다 중에 경직법은 전부 다 100% 대통령으로 정한다예요. 행안부로 정한다는 한계도 없습니다. 그거 하나 조심하시고 그런 것들만 좀 신경 쓰십시오. 자, 그리고 숫자 갑니다. 경찰관서에서 보호, 자, 보호 조치죠. 여러분들 술 취한 사람을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건 몇 시간? 24시간 초과할 수 없죠. 그리고 이 임시조치와 관련해, 이 보호조치와 관련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위험한 물건은 뺏어서 보관하잖아. 임시영치는 며칠 초과 금지? 10일 초과 금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장구.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장구는 뭘 보고 우리가 장구라 그래요?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이잖아. 기억하시죠? 그러면 그런 건 수갑 같은 건 아무나한테 사용하면 큰일 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현행범인 경우와 사용목이 장기 3년 이상 징역형에 달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이런 범인. 그냥 범인이 아니고 중대한 범인. 그 다음에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체 방어.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과 신체지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재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제지. 이 세 가지 위해서 필요하면 장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손실보상 청구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잠깐 봅시다. 손실보상은요, 위법할 때 돈을 물어주는 제도입니까? 여러분들 적법할 때 물어주는 제도입니까? 적법할 때. 그리고 우리 경직법은요, 생명, 신체, 재산, 지배대세 손실보상 해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적법한 활동을 하다가 나한테 손해를 입히면 나는 손실보상 해주세요라는 권리가 있겠죠. 근데 이런 권리는 오랫동안 행사하면 권리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손실보상 청구권은 얼마 동안 행사 안 없어진다? 안 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로 5년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행사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부터 보는 겁니다. 좀 이따가 더 자세한 건 경직법 시행령이 더 자세히 그때 가서 또 언급할게요. 그 다음에 이 보상금 심사위원회하고 여러분들 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헷갈리면 안 돼. 이거하고 시행령에 나와 있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하고 여기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서 보상금 심사위원회 이런 거예요. 범인을 잡는데 공로가 있는 사람한테 주는 돈 있잖아요. 그게 보상금이잖아요. 그럼 보상금도 무조건 준다고요. 보상금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주는 거지. 근데 이 보상금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명이네. 여러분들 근데 좀 이따 보겠지만 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뭐예요? 위원장 포함해서 5명 이상 7명 이하예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5명 이하 이내 구별하세요. 좀 이따 이건 할게요. 그 다음에 자, 위의 수반 어디 그냥 말로 합니다. 무기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무기 첫 번째가
범인의 체포나 도주 방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방어 보호. 재산 안 들어가. 세 번째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위해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단 뭐라고 돼 있어? 다음 각호의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해를 주면 안 된다. 그러면 다음 각호 하나의 경우라면 위해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서 위해를 줄 수 있는 무기 사용 요건 구별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위해를 줄 수 있는 경우는요. 첫 번째가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 도주라고 할 때요. 이럴 때는요. 다른 방법이 없으면 총을 쏘아서 상대방을 맞출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범인이나 소요 일으킨 사람이 위험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번 이상 투기 명령을 받고도 계속 불응할 때입니다. 물론 제가 숫자는 여기만 있어요. 여기만 넣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다시 한번 오늘 복습하시면서 무기 사용할 때 상대방한테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용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만 질문해 볼까요? 어떨 때입니까? 형법상 정당방위와 긴급히 난 상황이라면 경찰은 상대방을 맞춰도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쭉 보시면서 구별하십시오. 저는 숫자만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했어. 의무 위반해가지고 해를 끼치면요. 그때는 여기는 1년 이하 징역 금고죠. 자, 질문하면 여기하고 같이 볼게. 청원경찰법 있죠.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이 직권 남용해서 피해를 주면요. 그때는 6개월 이하죠. 근데 우리 일반 경찰은 경직법상 1년 이하. 아시겠죠? 구별하십시오. 거기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시행령 갑니다. 시행령 공부할 게 많은데 먼저 이제 아까 제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하고 여기 보상금심사위원회 뭐하자? 구별합시다. 자, 첫 번째 갈게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어디와 어디에 있어요? 숫자가 아닌 봅시다. 어디에 있다? 얘는 경찰청과 시도청에 있습니다. 조심. 경찰서에는 없다.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상금 심사위원회는요. 경찰청, 시도청, 그 다음에 경찰서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실보상 심의 아까 얘기했죠. 위원장 1명 포함해서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입니다. 그리고 과반수 있죠. 과반수 이상은 경찰이 아닌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여기는 한마디로 경찰도 위원이 되고 경찰이 뭐한 사람? 아닌 사람도 위원이 되고 같이 있는 겁니다. 여기는. 근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은 경찰이 아닌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경찰이 아닌 사람이 위원이 되려면요. 아무나 데려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격. 판사, 검사,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대학교에서 법학, 행정학, 부교수 있죠.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그리고 경찰 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해서 학식어 경험 풍부한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외부 요인을 뽑는 거예요. 경찰이 아닌 사람 중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손실보상 심의원 의견을 어떻게 한다고요? 재과, 출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여기 임기는 2년입니다. 2년이다. 됐죠? 이렇게 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2년이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들어갑니다. 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 있죠. 위원장은요. 위원회에서 뭐한다? 호선입니다. 호선. 자기들끼리 뽑아요. 호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위원장이 만약에 사고 나잖아. 사고 나면 누가 대신한다? 바로 위원장이 미리 뭐한 자? 지명한 자. 이 사람이 대신합니다. 거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다음에 경찰청장 등은 손실보상 심의를 거쳐서 손실보상금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청구에 날려줘야. 이게 무슨 말인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내가 현재 동작경찰서 서장이에요. 서장입니다. 근데 내 동작서 소속 어떤 경찰이 적법한 직무집행하다가 A한테 피해를 준 거야. 그래서 A가 나한테, 서장이 나한테 손실보상을 청구했어요. 돈 주세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손실보상을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따지려면 뭘 거친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돼. 근데 아까 제가 경찰서에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동작상의 나는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어디에 있다고요? 경찰청과 시도청에 있잖아. 나는 그래서 그쪽에다가 사건을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있는 곳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청으로 보냈어. 거기도 있으니까. 그러면 서울청장은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이제 보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다면 얼마 줄 것인가 결정하겠죠. 결정했으면 손실보상 청구한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결정했으면 알려주는 게 며칠? 10일? 10일이나 알려줘. 그 얘기입니다. 10일이나 알려준다는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보상금 심사위원회는 아까 복습할까요? 몇 명이라고요? 위원장 포함해서 5명이네. 그리고 얘는 의결을 어떻게 한다? 이거예요. 조심할 게 재과 출과가 아니야. 얘는 그냥 뭐예요? 제적과반수 찬성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여름 보상금 심사위원회는요, 경찰청, 시도청, 경찰서마다 과장급 이상이야. 과장급 이상. 과장급 이상 중에서 청에 있는 건 청장님이, 시도청에 있는 건 시도경찰청장님이, 서에 있는 건 서장님이, 이 사람들이 임명하는 거야. 위원장은 아시겠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범인을 잡는데 공로가 있는 사람한테 보상금 주는 최고액은 5억입니다. 5억입니다. 아십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은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범인 검거 있죠? 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으로 갑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경찰청 예규 고시거든요. 고시인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현재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보상금을 줍니다. 어떤 거냐면 사형, 무기, 장기 10년 이상 체크, 이런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죄,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 신고해서 이런 사람을 잡게 했어. 그러면 그때는 얼마 준다? 100만 원 주고요. 장기 10년 미만이죠. 이러면 그때는 50만 원을 주고요. 그리고 장기 5년 미만, 그리고 장기 10년 이상 자격증, 그리고 벌금을 저지른 사람을 신고해서 잡게 하면 30만 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까? 범죄 사냥꾼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1년에 5번 초과해 가지고 보상금, 이렇게 보상금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기준에 관한 규정이라는, 얘가 이제 어떤 거냐면 대통령령이거든요. 이 대통령령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가, 자, 바로 이제 뭐 숫자만 좀 볼게요. 여러분, 전자충격기 테이저건은 몇 살 미만자한테 쏘면 안 돼. 14세 미만입니다. 미만이나 임수한부한테 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권총, 소총 같은 것도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 빼고는요, 14세 미만자나 임수한부한테 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이 어린 애들한테 쏘면 안 되는데 고연령, 70세 이상 이런 말은 없어요. 그죠? 확인. 그 다음에 가스발사총은 1m 이내 거리의 상대방의 얼굴 향해 쏘면 안 돼.
1m. 그 다음에 체류탄 발사하기로 체류탄을 발사할 때는 30도 각도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 자 가스자, 살자, 특수잡자 여기서 이렇게 발사대로 발사할 때는 이때는 몇 도다? 이때는 15도 이상의 각도를 쏘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직접 쏘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조심하세요. 우리 경찰에서 조심. 살수차, 분사기, 체류탄, 무기를 사용할 때는요. 현장 책임자, 사용자는 사용보고서 작성해가지고 직근 상급 감독자에 보고하고 이 사람은 이거를 3년간 보관합니다. 자, 조심하세요. 뭐라고요? 살수차, 분사기, 체류탄, 무기입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 채용시험에서 뭐가 나온 적이 있냐면요. 여기다가 이거를 가스차라고 해서 낸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뭐라고요? 살수차, 분사기, 체류탄, 무기다. 기억하십시오. 3년. 그 다음에 신규 도입 위해성 장비 한번 가볼게요. 이런 겁니다. 보세요. 먼저 우리가 다른 거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이거는 이제 숫자가 아니어서 제가 거기서 안 했는데 이걸 하려면 좀 봐야 되니까 합니다. 우리 경찰에서 지금 신규의 위해성 장비를 도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장비는 그동안 우리 경찰에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야. 이거를 지금 새롭게 도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이걸 도입하려면 경찰청장님은 반드시 이걸 도입하려면 안전성 검사를 뭐한다? 실시를 해야 돼요. 실시해야 돼. 그래서 경찰청장은 이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있죠. 여기다가 결과를 보고해야 돼요. 여기다가 이거 기억하셔야 돼. 그런데 또 하나가 이 안전성 검사를 할 때 우리 경찰들만 들어가서 검사하면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는 반드시 누가 외부의 전문가 있죠. 전문가 양반이 꼭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들어갑니다. 이게 경직법이고요. 우리는 여기 이런 경우에 외부 전문가는 검사가 끝났죠. 그러면요. 이 사람은 자기 의견을 청장한테 제출해야 돼. 이 사람이 제출하는 건 30일 이내예요. 두 번째, 경찰청장은 그러면 검사가 끝나면 여기다가 보고해야 되는데 몇 개월 이내? 여기가 3개월 이내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외부 전문가는 안전성 검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청장한테 의견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경찰청장은 안전성 검사 실시한 후에 이제 3개월 이내에 국회에다가 뭐 한다고요? 제출합니다. 이 자료를. 그래서 이거 그래서 조심할 건 외부 전문가가 직접 국회한테 보내는 거 아닙니다. 됐죠? 이렇게 가지고 30일, 3개월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요, 이제 공공기관에 뭘 보자고요? 정보공개법으로 갑니다. 보세요. 자, 먼저 질문. 내가 이 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에게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그럼 나는 청구할 때 이 법에서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입니까? 모든 국민입니까? 모든 국민이죠. 이해관계가 없어도 돼. 그리고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는 뭘로 정한다? 대통령이 정한다잖아. 그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자, A라는 사람이 공공기관에게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는 자 질문 문서로 청구합니까? 말로 청구합니까? 문서, 말 다 가능합니까? 다 가능합니다. 하나.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청구해. 그러면 공공기관은 A가 청구하면 무조건 공개합니까? 비공개할 수도 있습니까? 비공개도 가능하죠. 그러면 공공기관은요. 청구를 받으면 A한테 야, 네가 청구한 건 우리가 공개해 줄게. 아니면 못해. 이렇게 알려줘야 돼. 그거는요.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10일 이내 정보를 공개할까 말까를 결정해서 이 사람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부득이하면
부득이하면 10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며칠 연장? 1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며칠 지나기 전까지는 알려준다. 20일 지나게 알려줘요. 원칙은 10일이지만 그 얘기. 그래서 청구를 받으면 10일 이내 결정단. 이 11일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며칠? 11일 연장 가능하시겠죠? 됐습니다. 그다음에 A가 이제 공공기관에게 청구했는데 이때 이 A가 청구한 게 B라는 제3자와 관련된 거야. A가 공공기관에게 B 걸 청구한 거지. B 걸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데, 그러면 공공기관은요, A가 B 걸 청구하면 B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주는 건 언제? 지체 없이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공개 대상 정보 일부가 3자 관련이 있다면 이제 공공기관은 3자한테 언제? 지체 없이 3자의 통지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됐죠? 거기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공기관에서 A한테 공개를 할까 말까 결정하잖아. 결정할 때는요, 뭘 거친다고요? 바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있죠. 이걸 거치게 돼. 이걸 거쳐가지고 이제 이 기간 안에 공개를 할까 말까 결정합니다. 그래서 갑시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요, 위원장 포함해서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돼요. 그리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 지명 위촉하되 그 중에서 3분의 2는 외부 전문가로 위촉해야 돼. 옛날에는 이게 2분의 1인데 지금 3분의 2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자, A가 공공기관에게 청구를 했는데, 자, 공공기관이 A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야, 안 보여주겠다. 반또 두 번째, 10일 이내에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10일 연장 20일 지나도 대답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요, 공개를 거부당하거나 20일 지나도 아무 대답이 없으면 A는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볼 수가 없었죠. 그죠? 이때 이 A는요, 뭐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그리고 A는 뭐 제기할 수 있다? 행정, 심판. 그리고 A는 뭐 제기할 수 있다?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 이의신청은요, 보세요. 공개 거부한다는 문서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야 돼요. 두 번째, 20일 지나도 대답이 없죠. 그러면 20일 지난 날부터 며칠? 30일. 이때 이의신청 갑니다. 누구한테 갑니까? 자기한테 거부하거나 대답 없는 이 공공기관의 이의신청이에요. 그러면 이 공공기관은 이의신청 받으면 며칠 이내 옳은가 그른가 결정해도 7일. 부득이하면 7일 연장. 갑시다 이제. 청구인이 정보 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이나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거나 정보 공개 청구했는데 며칠 지나도록 20일 지나도록 공개 없잖아. 없으면 그때는 자, 통지 받은 날, 아까 거부한다고 받은 날 또는요, 정보 공개 청구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며칠 이내? 바로 30일 이내요. 30일 이내 해당 공공기관에게 뭘로?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서로.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정보 공개를 거부한다고 나면 이걸 통지 받은 대로 며칠? 30일. 20일 지나도 대답이 없으면 20일이 지난 날부터 며칠? 30일. 아시겠죠? 이 신청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문서로 신청. 자, 그러면 이제 이 신청을 받은 이 공공기관은 아까 며칠 이내 결론 내라고요? 7일. 근데 부득이하면 며칠 연 7일 연장인데 여기서 시험 문제 나왔죠. 여러분들 맨 처음에는 7일이고요. 7일 연장은요, 다음 날부터 7일입니다. 한마디로 이 7일이 끝난 날부터 7일이라고요. 끝난 날에 다음 날부터 7일이라고 다음 날부터 7일입니다. 끝난 날이 아니고.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이제 이 신청을 결정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보세요. A가 공공기관에게 정보를 공개해 주세요라고 청구를 딱 했거든요.
근데 이 A가 청구한 게 B라는 제3자와 관련된 정보였습니다. 우리가 아까 앞 페이지에서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으면 얘한테 뭐 한다? 지체 없이 얘한테 통지해 줘야 돼. 여기까지 우리 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3자는 공공기관에게 야 그거 내 거잖아, 내 거니까 A한테 보여주지 마, 이렇게 비공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공공기관으로 통지받은 3자는요 며칠 이내? 3일 이내야. 이게 3일 이내 비공개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자는 통지받은 때로 며칠 이내? 3일, 3일입니다. 3일 이내 공공기관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마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공공기관 A한테요 이렇게 버린 거지. 공개결정. 그럼 여러분들 3자 걸 A한테 보여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3자 걸 보여주면 3자는 이 공개결정이 열받죠. 이 3자 입장에서 열받잖아. 아니 자기 거 보여주지 말아간데 보여줬으니까 억울해. 그러니까 이때 3자는요 이 공개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 제기할 수 있고요. 뭐 제기할 수 있고 행정 심판 제기할 수 있고 행정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3자가 이의신청할 때는 며칠이라고요? 7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자, 조심하세요. 여기 보세요. A가 청구했는데 공공기관이 A한테 만약에요 공개를 거부하면 이 A는 아까 거부당한 A는 이 신청은 A가 제기할 때는 며칠이었습니까? 30일이었잖아. 그죠? 근데 공개 결정에 대해서 3자가 이 신청 며칠 7일이 제기해야 돼요. 이거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공개한 경우에 통지받은 날부터 3자는 며칠 이내? 7일 이내 이 신청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합니다. 자, 가세요. 이제 A가 공공기관에게 B라는 제3자 걸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여기다가 통지했죠. 지체 없이. 그리고 B가 여기다가 3일 이내 비공개 요청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A한테 3자 걸 공개하기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여보세요. 이 공개 결정을 했으면요 나중에 B라는 사람 걸 공개하겠죠. 자,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하고요 3자한테 3자 걸 공개를 해줘버리는 경우 이 사이는요 최소한 며칠은 간격을 띄자 30일은 띄자. 그래야 이 3자가 이 기간 동안 이 신청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30일 띄어야 돼서 최소한 3자 비공개 결정과 공개 실시 사이는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띄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정보공개위원회 아까 봤던 정보공개심의위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정보공개위원회는 지금은 어디다?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원래 얘가 행안부 장관이었거든요. 근데 바뀌었죠. 작년에. 그 다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한 명씩 해서 11명입니다. 그 다음에 임기는 모르면 2년 연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7명은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뽑아야 됩니다. 7명.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까지 우리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거의 총론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하지만 중요한 건 제 수업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머릿속에 무조건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꼭 복습 꼭 하십시오. 어느 때든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자꾸 보십시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 총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